그거 아니에요. 다시 읽으셔야 돼요. 이 새끼. 안녕하세요. 다락방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나이 다락방의 바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어요.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끊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남긴 연쇄살인범을 다룬 뉴스였습니다. 그는 2009년 이제 사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한 프로파일러는 살인을 하고 싶은 충동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죽임으로써 완성시켰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한 영화가 한 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 리뷰들을 막 찾아서 보고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고 하다가 이제 결국 원작 소설에까지 손을 대보았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게 된 연쇄살인범의 이야기, 김영하 작가님의 살인자의 기억법입니다. 네, 다들 김영하 작가님 많이들 알고 계시죠? 굉장히 영향력 있으신 스타 작가이시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작가님 소개 먼저 간단히 한번 해드리자면요. 1995년 개간 리뷰에 거울에 대한 명상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이제 장편소설 너의 목소리가 들려, 퀴즈쇼, 빛의 제국, 검은 꽃, 아라는 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소설집 오직 두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오빠가 돌아왔다, 엘리베이터에 낀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호출. 그리고 산문집으로는 3부작 보다, 말하다, 읽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몰랐는데요. F. 스콧 피츠제럴드의 그 위대한 개츠비를 또 번역을 하셨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상을 수상하신 걸로도 유명하시잖아요. 받으신 상만 해도요. 문학동네 작가상, 동인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만일문학상, 현대문학상, 이상문학상, 김유정 문학상 등을 수상을 하셨고 그 검은 꽃이라는 작품으로 상을 받으시면서 여러 나라의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출간이 되기도 하고 그 외의 다수 작품들도 뭐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의 활발하게 출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책은 이제 영화로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영화의 결말과 소설의 결말은 꽤 다르고요. 이제 캐릭터들도 조금 많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줄거리 소개해드릴 건데 마지막 반전까지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주인공은 25년 전 연쇄살인범이었던 김병수입니다. 이 김병수라는 인물은요, 더 완벽한 쾌감을 얻기 위해서, 더 완벽한 살인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인을 저지러온 인물인데요. 어느 날 마지막 살인을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이전의 살인과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김병수는 완전히 삶이 바뀌어요. 자신이 마지막으로 살해했던 그 여성의 딸을 자신의 딸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뇌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검사를 받아보니 알츠하이머다라는 이제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의 기억은 점점 뒤죽박죽이 되고 자신의 기억을 온전히 붙잡기 위해 일기를 계속 써내려 갑니다. 그렇게 기억이 뒤죽박죽 되는 와중에 이 김병수가 또 접촉사고가 납니다. 차에서 내려보니 한 트렁크에 핏물이 뚝뚝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동네에서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이 새끼 이자는 연쇄살인범이다. 그리고 연락처와 이름을 받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주태라는 인물이 한번 집으로 찾아오는데 자신의 딸의 남자친구로 집에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김병수는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연쇄살인범의 다음 타겟이 내 딸이구나. 내 딸을 지켜야겠다. 박주태에 대항하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 운동도 하고요. 기록도 하고 그 박주태라는 인물을 미행하면서 쫓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은희가 사라져버려요. 은희의 실종이 확실시되고 범인이 잡힙니다. 범인은 김병수로 지목이 되고 구치소 안에서 끊임없이 일기를 쓰며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 영상을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통 소설을 리뷰할 때 반전이 될 만한 키워드들은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느 정도 마지막 부분을 내비친 이유는 제가 오늘 리뷰하는 포인트가 이 반전, 그러니까 소설의 전반적인 내용에 크게
비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책을 덮은 후에, 그러니까 책을 완독한 이후에 내가 뭘 읽었지? 나 뭔가 잘못 읽은 것 같아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한테는 그 책이 바로 이 살인자의 기억법이었는데요. 제가 줄거리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이제 일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전개들이 굉장히 빨라요. 장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은 단편을 읽은 느낌으로 정말 정신없이 이제 스토리에 홀려 읽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마지막 장면을 남겨두게 되는데요. 마지막 장까지 다 읽고 나서 와, 이거 정말 쉽게 읽힌다. 와, 이거 정말 쉬운데? 이거 정말 재밌는데? 라고 느끼셨다면 그거 아니에요. 다시 읽으셔야 돼요. 이 소설은 빠른 전개이지만 아무리 꼼꼼히 읽어도 다시 앞장을 계속 펼쳐볼 수밖에 없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츠하이머에 걸린 살인자의 일기장. 그 되게 성실하고 꼼꼼히 적어놓은 기록들인데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단편적으로 나오는 예를 한번 들어드리자면 한 개가 있는데요. 병수는 어느 날 이 개를 옆집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딸 은희는 아빠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이건 우리 집 개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어느 날에 무언가 잃어버린 기분이 들어서 집을 둘러보니 우리 집 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희한테 아이고 야, 우리 집 개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은희가 아빠 정신 차려, 우리는 개를 키운 적이 없어. 그리고 또 다른 장면에서는 병수가 저기 돌아다니는 개를 보고 아, 저거 우리 집 개가 아니고 모르는 개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경찰이 아, 그래요? 이 개가 이 집에 있는 걸 저희는 자주 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들이 되게 엄청 떨어져서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장의 내용을 꼼꼼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후루룩 넘길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걸 깨닫는 순간 온몸에 정말 뭔가 소름이 돋기 시작해요. 뭐지? 내가 아까 앞장에서 잘못 읽은 건가? 이 소설은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대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이 김병수라는 인물의 망상인지 읽는 이도 헷갈리게끔 만들어버리는 매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재밌는 부분은 이 소설에 반야심경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반야심경의 짧은 내용을 압축하자면 모든 것을 비워냄으로써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라는 그런 불교의 가르침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나갑니다. 저는요, 이 알츠하이머라는 병으로 인해서 김병수의 기억이 하나둘씩 지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해탈이 아니라 죽음, 고독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으시시하고 공포감을 꽤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김병수 자체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엇에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진 것 같은 기분이다. 이런 부분을 들으면서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책을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제목에서 처음에는 살인자라는 키워드 때문에 이 책을 선택해서 읽었다면 책을 덮은 다음에는 뒷말 기억법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까요? 제대로 기억을 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기억을 붙잡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일기를 쓰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일기가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다면? 소설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야 그 균열을 깨닫게 된다면? 제가 공포영화라던가 스릴러를 정말 못 보거든요. 근데 그런 공포와는 다른 정말 뭔가 쫄깃하고 재미있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떠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 제가 기억하는 것들이 정말 사실과 다르게 된다면, 내가 기억하는 과거가 사실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나 존재가 진짜 내가 아니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과거들이 쌓아져서 만들어진 지금의 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소설이었습니다. 과거의 내가 사라진 상태로 지금 정말 이 찰나의 순간만을 내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온전한 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아직도 이 소설을 읽고 정말 많이 혼란스러워요. 이 소설 속에 나온 장면들이 무엇이 진짜 사실일까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영상을 꼭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 생각에 영화보다 소설이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이 소설은 정말 활짝 열어놓은 소설이거든요. 그 반야신경에서 나온 그 공이라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빌드업해서 쌓아갔는데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소설과 영화를 비교해가면서 읽으셔도 정말 재밌을 거고 소설만 읽으셔도 너무너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도 정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살인자의 기억법이 읽고 싶거나 또 영화로 된 살인자의 기억법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지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릴 거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 조심히 내려가세요.